여러분들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촌해양입니다. 이번 주 6월 2주차죠. 해외선물 경제 캘린더 같이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에 이제 유가 관련해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유가는 잠시 좀 스탑하는 걸 좀 권유드려요. 지금 미국 쪽에서 사우디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 최근 유가가 증산 활동을 펼치더라도 효과가 없는 부분에 대해선 제가 추후에 내용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편적으로 지금 유가가 120달러 내외에서 움직이는데, 하락으로 변곡이 좀 들어가려면 사우디랑 어떤 추가적인 협상이 있어야 된다 언급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유가에 대해서는 좀 웨이팅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그 이후에 좀 중요시 봐야 될 게 이제 ECB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또 이제 5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이렇게 두 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금요일 예정이 돼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되는데, 이 두 부분을 보는 이유는 사실 ECB는 최근에 긴축을 스타트하는 상황이고, 미국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긴축에 대한 효과가 드러나는지 테스트하는 구간이죠. ECB는 이제 시작이라면 미국은 시작하고 어느 정도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는지 체크가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이 두 부분을 좀 파악하도록 할게요. 자, 최근 유럽 물가가 높기 때문에 사실 디플레 파이터죠. ECB 통화 정책이 디플레 파이터인데, 마이너스 금리에서 제로 금리를 좀 3분기까지 유지하겠다. 이 부분이 라가르드 총재에 대한 의견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는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 그리고 이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궤도를 만들 것,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는 물가 때문이죠. 단순하게. 왜냐면은 이제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제 디플레 파이터죠. 낮은 물가에 대해서 막기 위해 양적 완화 정책을 피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상 팬데믹 이전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디플레 파이터가 다소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막고자 마이너스 금리를 하는 거지, 지금 시장 상황에선 적합한 통화 정책은 아니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순서로 가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ECB 관련해서 좀 내용 정리를 하자면은, 5월 23일에 ECB 블로그 통해서 이제 정책 정상화를 시사를 했죠. 라가르드가 직접. 채권 매입 프로그램은 3분기 초에 종료될 예정이고, 이거는 시장 반영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7월부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12월 50베이시스 포인트를 주장했습니다. 최근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하락값이 들어갔어요. 사실 우리 다 알고 있다시피 지금 달러 인덱스가 다소 좀 눌리는 분위기로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좀 체크 좀 해볼게요. US 달러가 최근 눌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사실 ECB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반대로 또 미국은 또 자이언트 스텝에서 단순 빅 스텝으로 좀 넘어오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강세가 모멘텀 좀 지금 조정세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시사하고 있어요. 근데 ECB에서 지금 긴축인 만큼 주장이 또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있을 회의에서.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달러에 대한 하락이 지금 시장 반영 중이다, 그리고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클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 대한 물가도 좀 판단을 해봐야겠죠. 미국 물가, CPI 값. 자, 미국 CPI가 최근에 드디어 처음으로 작년부터 계속 오르던 물가가 하락세를 유지를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물가에 대한 안정화예요. 추가적인 상승은 막아야 됩니다. 상승은. 하락에 대한 어떤 속도보다는 고점 플레이에 대한 하락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다만 유지해도 긴축에 대한 명분은 유지해요. 만약에 CPI가 또 높게 나온다면은 얘가 굉장히 달라지겠죠. 또다시 어떻게 보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증시 하락에 대한 견인을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 체크해야 되는 건 사실 이제 CPI도 중요하겠지만 BI 수치값을 좀 체크를 해야 돼요. 이번 한 주 동안 BI가 좀 다소 중요할 걸로 봅니다. 이전 5월 11일날 BI 수치값이 적정선 유지했는데, 이번 한 주 동안 또 하락 모멘텀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단순 스텝이죠. 베이비 스텝까지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 증시의 상승 곡선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날 CPI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BI를 통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번 한 주 BI가 일정량에 대한 상승 속도 초임만 멈춘다면은 증시 상승에 나쁘지 않은
효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6월 7일자죠. 6월 7일자 이제 나스닥 차트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 지금 일단은 상승 추이에서 12,470포인트에 대한 지지 자체는 좀 유지를 해야 돼요. 여기가 지지 받아야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코스인데 이 자리가 무너진다면은 이번 한 주에 대한 증시 상승은 좀 다소 제한적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470포인트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자로 중요한 자리라는 점, 이 부분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한 주에 대한 내용은 뭐 22랑 CPI 뭐 둘 다 물가 관련 얘기예요. 결론은 이제 미국 쪽에서도 물가를 좀 집중하고 있고 뭐 22도 통화 정책이지만 어떤 회의에 대한 본질은 둘 다 물가에 좀 몰리는 상황이죠. 물가 안정화가 돼야지 긴축이 적어진다. 근데 유럽 쪽은 지금 물가를 좀 막기 힘들다. 왜냐? 이제 시작했으니까 다소. 그렇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조정세가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증시는 단순히 미국 물가만 가지고 체크하면 돼요.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